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오늘로 세계 최장기록을 세웠던 필리버스터가 종료될 것 같습니다. 필리버스터는 분명 소수 야당의 합법적 의사 진행 저지 수단입니다. 그래서 야당이 자기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필리버스터를 사용하는 것은 뭐라 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이런 합법적인 수단의 사용에 의해서 선거구가 획정이 되지 않는 불법적 상태가 지속된다는 데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합법에 의해서 불법 상태가 유지됐다는 사실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그만둔다는 것은 야당이 가졌던 자기 모순의 해소라는 의미 부여도 가능할 거라는 생각입니다. 이제 선거구 획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본격적인 총선 국면, 합법적인 총선 준비가 가능해질 겁니다. 따지고 보면 그동안 필리버스터만 세계 기록을 세운 것이 아니라 선거구 불법 상태도 세계 최장기록을 세운 것 같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자산관리에 세제 혜택까지 이사하라. 다양한 투자 상품을 절세형 맞는 계좌로 이사하라. 증권사와 이사하라. 투자 전문가와 함께라 더욱 든든한 증권사와 이사하라. 금융투자협회 이사.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박병규 시사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 아니 원래 오늘 새벽 5시에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연기가 된 모양이에요. 이제 오늘 원래 그 자정이었죠. 자정에 이제 예정돼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현지 시간 자정이죠. 아니죠. 우리 시각으로 자정이고 이제 현지 시각으로 오전 10시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나 그 절차대로 하자는 러시아의 요청 때문에 연기가 됐는데요. 미국과 중국이 합의한 대북 제재안 초안에 대해서 그 러시아가 일부 수정을 요청해서 이제 미국이 이를 받아들여 이제 결의안을 완성을 했습니다. 안보리 회원국 15개국이 그 합의한 결의안을 이제 블루 텍스트라고 하는데, 안보리는 그 블루 텍스트가 완성이 되면 그 24시간 규칙이 있다고 합니다. 이른바 그 숙려 기간인데요. 러시아가 이 24시간 규칙을 내세워서 그 결의안 표결 시점을 뉴욕 현지 시각으로 1일 오전 10시, 우리 시각으로 그 오늘 0시에서 그 내일 0시로 하루 연기하자 이렇게 요청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하루 연기가 됐습니다. 근데 뭘 수정한 거예요? 뭘? 네, 그 러시아는 이제 그 고려 항공에 대한 그 항공기 급유 금지나 북한산 광물 수출 제한 및 금지, 그리고 그 제재 대상 명단 등에서 일부 내용이 이제 수정을 이제 요구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졌는데요. 예. 미국이 이제 이를 수용을 했다고 그러죠. 그러나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그 밝혀지지는 않았는데요. 러시아는 그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그 러시아를 배제하고 최종 결론을 낼 수 없다. 이제 이런 자신의 그 존재 확인에 나선 것으로 이제 풀이가 되고 있죠. 한마디로 나 무시하지 마라. 그렇죠. 나 빼놓고 미국과 중국 너희 둘만 할 거냐. 그러면 안 돼. 이제 이런 이야기죠. 네. 일종의 혹시 왕따가 될까 봐. 맞습니다. 두려워했던 것 같은데. 뭐 살다 보면 왕따가 될 때도 있는데. 예. 자, 그리고 국내 정치 얘기 좀 해보죠. 더불어민주당이 테러 방지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중단하기로 했죠, 이제. 네, 오늘까지죠. 어젯밤 의원총회에서도 이대로 그만둘 수 없다. 이런 좀 반발이 거셌다고 하죠. 그러나 결국 이종걸 원내대표의 그 최종 토론을 끝으로 이제 종결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이 필리버스터를 계속할 경우에 그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 또 그 선거 국면으로의 그 전환이 필요하다. 예. 이런 그 김종인 대표의 그 강력한 주문에 따른 것이라고 하죠. 그러나 그 정의당의 그 정진우 원내대표와 그 심상정 대표가 그 필리버스터에 그 참여하기로 하면서 오늘 그 테러 방지 법안 등의 그 본회의 처리에 그 변수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었는데요. 어젯밤 그 정진우 원내대표에 이어서 현재 그 심상정 대표가 그 필리버스터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언제까지 진행될 것인가가 지금 관건인데요. 이 심상정 대표 이후에는 그 더불어민주당 그 이종걸 원내대표의 그 마무리 이제 그 필리버스터로 이 9일간의 그 필리버스터 이제 종료가 될 예정인데요. 국회는 일단 오늘 오후에 본회의를 열고 이 테러 방지 법안과 북한 인권법 그리고 이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 일단 이렇게 좀 일정을 잡아놓고 있죠. 그렇군요. 아니, 그리고 새누리당 살생부 파문은 뭐 김무성 대표가 사과하고 실체가 없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리면 끝나는 건가요?
아닐 것 같은데. 끝나진 않을 것 같죠. 네, 29일 그 의원총회에서 그 김무성 대표 이 사과하면서 뭐 일단 봉합된 국면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이 공천 문제 이제 다시 불거질지 몰라서 이 새누리당 안에서는 이 필리버스터보다는 그 벙커버스터 이른바 이제 그 지하까지 뚫고 들어가서 터지는 폭탄이죠. 예. 말하자면 그 새누리당 내용이 더 무섭다 이제 이런 말이 나오고 있다고 하죠. 그러나 이 김무성 대표의 그 리더십 큰 타격을 입지 않았습니까? 결국 그 무게중심이 예. 김무성 대표 쪽에서 그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 쪽으로 확 쏠리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새누리당 엊그제부터 즉 29일부터 이제 본격적인 공천 부적격자 이제 심사에 들어갔는데 예. 과연 이제 그 뚜껑이 어떻게 열리냐에 따라서 네, 새 국면을 맞을 것 같죠. 이거 누가 얘기했는지 진짜 말 기가 막히게 만들었네. 필리버스터보다 벙커버스터가 더 무섭다. 예. 네. 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1차 현역 의원 컷오프에 포함된 전정희 송호창 의원 그리고 무소속 박지원 의원이 국민의당에 합류를 했다 그러면 국민의당이 갑자기 부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네, 일단 국민의당 관계자들이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이 안철수 대표는 그 내일 전남 목포로 내려가서 그 박 의원 입당 일정 등을 이제 그 최종 조율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박 의원 측에서도 일단 합류를 이제 기정사실화하고 있다고 그러죠. 이렇게 되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국민의당 현재 그 17석인데 이제 20석이 돼서 그 원내 교섭단체 구성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비교섭단체일 때는 이제 24억 원의 그 선거 보조금밖에 받을 수 없게 됐었는데, 교섭단체를 구성하게 되면 선거 예. 보조금 이 72억 원으로 무려 그 3배 이상 좀 오르게 되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게 저희도 상당히 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슈퍼 화요일이 시작이 됐죠. 미국 대선에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 미국 현지 시각으로는 1일이죠. 이제 예. 슈퍼 화요일이 시작이 됐는데요. 미국 대선 후보 경선 레이스의 그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죠. 미 전역 13개 주와 그 미국령 사모아 그리고 그 민주당의 그 부재자 등을 대상으로 이제 그 일제히 그 경선이 치러지는 슈퍼 화요일. 사실상 그 미국 대선 경선 판도의 그 판도를 결정짓는 이제 최대 승부처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늘 그 슈퍼 화요일 경선에서 그 이른바 그 매직 넘버의 그 절반 이상이 그 결정되기 때문인데요. 현재 여론조사로만 보면은 민주당은 그 클린턴 전 장관이 그리고 공화당은 트럼프 후보가 그 압도적으로 좀 우위에 있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다고 하죠. 예. 민주당이 그 샌더스 의원은 그 최소한 그 5개 주에서 승리를 해야 다음 경선을 좀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공화당은 그 2, 3위인 그 네, 이제 크루즈 의원 등이 그 선전하거나 아니면은 최소한 이 후보 단일화가 그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트럼프의 후보 확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좀 큰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오늘 4부에서 미국 현지 연결해서 이 슈퍼 화요일에 관한 문제 직접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예,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오늘 중단하기로 했다라는 소식 저희가 방금 전에 전해드렸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새누리당 오늘 국회 본회의를 열고 테러 방지법, 북한인권법 그리고 선거법까지 모두 처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만 문제는 필리버스터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그리고 야당이 테러 방지법 수정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과연 새누리당이 이걸 부분적으로 받아들였다고 하는데 문제는 없는지 여야의 입장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여당의 입장 들어보죠. 새누리당 수석 대변인을 맡고 있죠. 김영우 의원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영우 의원입니다. 예. 자, 지금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기로 했는데, 네. 그죠? 지금, 누가 지금 필리버스터 하고 있죠? 심상정 대표인가요? 아닙니다. 심상정 그 정의당 대표가 토론을 마쳤고요. 예. 지금은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의 이종걸 원내대표가 예. 지금 그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토론이라는 번역이 이게 전 정확한 것 같지 않거든요. 예? 토론이라는 건 주고받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죠. 이게 디베이트면은 디베이트면은 주고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 말로는 이제 무제한 토론. 이 사실 필리버스터를 무제한 발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사실상 드는데. 그렇습니다. 혼자 단상에 네. 나가서 본회의장에서 이제 혼자 계속해서 발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발언이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무제한 토론이라고 해서 맨 처음에는 새누리당에서 그럼 우리도 토론자로 나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의원분도 계셨다는 얘기 들었는데. 자, 어쨌든 지금 이종걸 원내대표가 연설이 끝나면 그럼 필리버스터가 끝나게 되는 건가요? 지금 이제 어제 그 더불어민주당이 3시간 반 정도 예. 어젯밤에 이제 그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고요. 보니까 이제 강경파, 온건파 이렇게 좀 나뉘어가지고 예. 이 필리버스터를 계속해야 된다, 아니면 끝내야 된다 등등등 여러 가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필리버스터는 끝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의견이 관철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근데 이제 보면은 필리버스터를 시작한 것도 그렇고 어제 또 필리버스터를 종료하기로 의결한 것도 그렇고 이게 전부 이제 선거에 유리하기 위해서 이해득실을 따진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선거에서 필리버스터가 유리하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이고 예. 어제 아마 필리버스터 종료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의결한 것은 이게 이제 국민적인 또 저항이나 국민적인 어떤 반대에 붙이다 보니까 필리버스터를 끝내는 것이 좋겠다. 예. 이렇게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필리버스터를 끝내게 되면 선거법보다 먼저 테러 방지법이 통과가 되는 건가요? 일단은 이제 테러 방지법에 대한 그 반대 토론인 것이죠. 지금 이제 그 필리버스터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법적으로는 자동적으로 테러 방지법을 의결할 수가 있습니다. 예. 하지만은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테러 방지법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그 본회의 운영상에 있어서 조금의 아마 시간은 또 필요한가 봐요. 그래서 정회를 잠시 할지 이것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경제 관련 법안 뭐 이런 쟁점 법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무쟁점 법안 같은 경우는 뭐 의결 정족수가 되면은 처리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야당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무쟁점 법안이니까요. 그런데 무슨 뭐 서비스 발전 기본법이라든지 우리 그 정부와 새누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경제 활성화 법안에 대해서는 아직도 이제 야당은 반대가 좀 심하죠.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일단 법사위까지 통과한 북한 인권법 이런 것은 통과가 가능하죠. 예. 그리고 이제 테러 방지법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것도 새누리당이 의결 정족수 되면은 통과가 가능하고요. 예. 하여튼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 선거법 오늘 통과가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은요. 예? 네네. 모르죠. 또 이종걸 원내대표가 세계 신기록을 다시 한번 수립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럴 일 없어야죠. 만일 오늘 통과가 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주장하고 있는 상향식 공천에 문제는 없습니까? 시간상? 시간상이요. 이것은 이제 저희가 국민들께 약속을 한 부분이고 지금 그 상향식 국민공천제 이것은 이제 당원 당규까지 고쳐가면서 저희가 정한 거기 때문에 지키려는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겠죠. 예. 예, 그 시간이 이제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원칙적인 면에서의 상향식 이것은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근데 뭐 일부 보도에 따르면 안심번호 사용하기 위해서는 3월 3일 정도까지는 이게 확정이 돼야 된다라고 그러는데 오늘이 3월 3일 아닌가요? 아니, 3월 2일이구나. 3월 2일이죠. 예. 자,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말씀하세요. 시간이 좀 부족해 가는 거는 사실이죠. 예. 점점 지금 이제 선거구 획정 법안 그러니까 이제 공직선거법 이것이 오늘 통과된다고 했을 때 여기에 해당하는 저도 사실 선거구 재획정 지역에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이 6일서부터 8일 사이에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순차적으로 경선 날짜가 이제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좀 뒤로 늦춰지게 돼 있는데 상당히 요 시간 조절을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것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데 지금 공천 얘기가 나오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게 살생부인데 그거는 그럭저럭 넘어가는 겁니까, 그냥? 글쎄요. 저도 이제 뭐 18대, 19대 총선을 치렀습니다만은 이 총선이 치러지는 그 해에는 이 공천과 관련해서는 살생부다 뭐다 항상 해가지고 나오죠. 그런 것이 많이 좀 나돌아요. 예. 예, 근데 사실 그거를 궁극적으로 확인할 길도 없고요.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게 있다면은 그건 엄청난 파문이 예상되고 그거는 뭐 당에게는 치명적인 일이죠. 예. 그런데 그런 게 이제 제대로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김무성 대표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어떤 구체적인 그 살생부 명단 이런 것이 아니고 이 공천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서 이제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희 당이 너무 또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런 것을 그 실체적인 사실을 확인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당내 분열만 가속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김무성 대표도 이제 공개적으로 그 유감 사과를 표명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더 이상 그 논의하는 게 좀 실익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실익은 처음부터 없었죠. 제가 볼 때는 사실. 없었죠. 이 예. 문제가 불거졌을 때부터 이게 실익은 없는 건데 실익이 그렇게 없는 것을 실익이 있게끔 만들 수는 없더라도 이게 덜 손해보는 쪽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보다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한번 짚어보고 가는 게 어땠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의총에서도 그렇고 김무성 대표 발언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예. 최고회의에서 또 정두원 예. 의원이 이제 또 소명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면 이것을 우리가 이제 덮고 넘어가자는 것이 아니고 예. 이것은 사실이 밝혀지기가 참 저는 쉽지 않다라고 봅니다. 상식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새누리당이 나서서 계속 문제 제기했을 때에 글쎄요, 그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일각에서는 어쨌든 김무성 대표가 사과를 하면서 실제적으로 본인이 크림 공천위원회 언급을 함으로써 네. 이 소위 말해서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의 얘기에 대해서 더 이상 뭐 감나라 배나라 얘기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이해하는 쪽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아무래도 당 대표로서는 이 공천을 포함해서 이 선거 전체에 대한 최종적인 또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 선거를 이제 무리 없이 무난하게 치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뜻에서 아마 당의 단합을 위해서 그 사과를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자, 어쨌든 공천 이 문제가 요새 새누리당 회의실 그 뒤에 있잖아요. 그 보면은 정신 차리자. 한순간에 훅 간다. 예? 아니, 저는 있잖아요. 이게 무슨 합성인가 맨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진짜, 아니, 아주 좋아요. 예, 신선하고, 예, 확 사람한테 눈에도 들어오고 좋은데, 근데, 이 문구하고는 좀 다르다라는 의견이 나오는 게, 저는 이거 반드시 새로운 인물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일반 국민들은 새로운 인물을 기다리는데 새로운 인물 같은 경우도 잘 보이지도 않고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결국은 전략공천 아니면 우선 추천과 관련된 문제 아니겠습니까? 글쎄요, 새누리당 회의실에 있는 백판, 네. 이것은 공천을 의식했다기보다는 우리 새누리당이 이제 선거에 임하는 자세, 또 선거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정치를 하면서 국민의 목소리에 보다 귀를 잘 기울여야 된다. 예. 국민이 이제 무서운 줄 알고 우리가 위기감을 또 느껴서 또 개혁과 혁신 이런 걸 해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인데요. 저는 전반적으로는 이게 우리 새누리당 스스로 어떤 자성의 목소리가 중요하다라는 걸로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좀 자기 밥그릇 챙기지 말고 열심히 일하자라는 뜻에서의 어떤 문구지 이것이 글쎄요, 어떤 공천, 개혁 공천, 전략 공천 해야 된다라는 의미로까지 해석하는 것은 조금 좀 확대된 해석이라고 봅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이런 식으로도 해석을 했어요. 개인적으로는. 정신 차리지 한순간에 훅 간다는 얘기가 뭐냐면 항상 선거 막판에 되면 여든 야든 말실수하는 사람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한마디에 완전히 판세를 뒤집는 훌륭한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아주 대단한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여야 간에 다 있기 때문에 전 사실 그걸로 이해를 했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선거에 임하는 이제 자세 예. 이런 거를 위해서 이제 그렇게 적어놨다고 봐야 되겠죠. 예. 자, 근데 어쨌든 지금 이제 공천이 이게 언제쯤 확정이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3월 대로 6일부터 하신다 그랬죠? 재확정되는 데는. 네, 재확정되는 데는 이제 면접을 6일에서 8일 사이 하니까요. 그렇죠. 그 이후에 이제 경선을 위한 선거 운동을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특히 이제 선거가 재획정된 데는 생소하죠. 저 같은 경우에도 포천 연천에서 포천 가평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럼 이제 가평에 가서 부지런히 이제 선거 운동을 해야 됩니다. 최소한의 시간이 좀 필요하죠. 아마 다른 저보다 더 넓은 지역에 그 선거구가 획정된 그런 이제 후보들도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할 텐데 그런 그 선거 운동을 한 직후에 이제 여론조사 경선이니까 예. 여론조사가 실시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3월 중순 아니면 중순 조금 더 지나서까지 진행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물론 이제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정해야 되겠죠. 3월 중순 사실은 이게 여야의 후보들이 최소한도 저는 선거 한 2달 전에는 결정이 돼서 그죠? 유권자들에게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시간도 많고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 이 실정상 그러지 못하는 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은 드네요. 예. 아쉬운 부분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 대변인이었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전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수 김종서입니다. 제 노래 가사처럼 저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YTN 라디오의 주파수를 맞추는 일인데요. 빠르고 정확한 뉴스와 알찬 정보 등 그리고 제 음악도 들을 수 있는 주말 뉴스의 뮤직까지 이렇게 24시간 뉴스와 음악을 함께 들을 수 있는 방송은 아마 그 YTN 라디오가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여러분도 YTN 라디오와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락앤롤 언제나 록록록록록비드 면역은 높아도 안 돼요. 면역은 낮아도 안 돼요. 녹용 추출 성분 록비드 록록록록록비드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7시 38분 22초 지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월요일 같은 수요일이다라고 느끼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교통 상황 알아보죠. 김재현 캐스터. 네, 앞서 말씀하신 대로 공휴일 다음 날이어서 그런지 마치 월요일처럼 오늘 정체가 심한 편인데요. 일단 서부간선도로 외곽 쪽으로 가는 길 목동교에서 오목교, 신정교에서 금천교까지 밀리고 있고 반대편 도심 쪽으로도 고척교에서 목동교 지나는데 속도 떨어집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가양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일산 쪽으로는 광진교 부근부터 반포대교 지날 때까지 조금 긴 구간에서 주춤하고 올림픽대로도 하남 쪽으로는 행주대교부터 한강대교, 반대편 공항 쪽으로는 천호대교부터 동호대교, 다시 한남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시속 30km 미만으로 이동을 합니다. 동부간선도로 도심 쪽으로도 노원교부터 군자교까지 조금 긴 구간 정체 감안하셔야 됩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신일의 출발 새 아침.
예, 앞서 저희가 여당의 입장 들어봤죠. 이 필리버스터 이제 오늘로 끝난다고 하는데, 자, 이번에는 지금 필리버스터를 중단을 하게 된 야당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을 맡고 계시죠. 우윤근 의원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우윤근입니다. 예, 어제 뭐 필리버스터 계속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참 의총오래한 것 같더라고요. 네, 그죠. 그런데 결국은 이제 그만두기로 한 이유 뭐 네. 잘했다고 보십니까? 네, 저는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지만 결론적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예,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네, 첫째는 이제 선거구 획정이 결정이 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3월 4일 넘기게 되면은 예. 내일 모레를 넘기게 되면 현실적으로 선거 준비하는 분들도 그렇지만 예, 선거가 연기될 수도 있다. 아하, 이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도 아니고 또 여야를 막론하고 선거를 준비하는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도 못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현실론하고요. 예, 둘째는 야당의 한계를 우리가 절감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현실적으로 우리가 3월 10일까지 끌고 가더라도 이것을 막기는 역부족이다. 우리가 최선을 다한 것 아니냐. 그리고 이 점을 국민들에게 차라리 지금 중단하고 절절하게 호소해서 총선에서 우리가 이 잘못된 법 예, 내용을 개정하겠다. 아하. 공약을 하자. 이런 것들이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예. 결국 북한인권법이나 북한인권법은 통과가 될 것 같죠, 그죠 오늘? 네, 예, 오늘 뭐 예. 법사위가 열릴 것 같습니다. 테러 방지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그 독소 조항이 이제 그동안에 뭐 10여일 가까운 기간 동안에 많은 동료원들이 국민에게 호소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꼼짝도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정안을 아마 낼 계획입니다만은 저희 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거의 없고요. 저희들이 반대하는 방법이 이제 남아있을 뿐이죠. 저희들이 예. 반대 투표를 하든지 아니면 기권하든지 또는 뭐 퇴장을 하든지 등등 반대하는 방법만 남아있고 아마 통과는 현실적으로 막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자, 거기도 공천 바쁘시죠, 그죠? 네. 근데 이제 일단은 김종인 대표가 이른바 이 공천 대권을 다 거머쥐었다 이런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저도 네. 공천 대권이라는 얘기는 처음 듣습니다만 어쨌든 예. 네. 동의하십니까? 공천 대권은 너무 좀 과장된 측면이 있고요. 과거에도 공천 예. 선거를 앞두고는 최고위원회에다가 예. 선거에 관한 권한들을 많이 위임을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선거 준비로 바쁜 의원들 당무위원회나 중앙위원회 개최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곤란했습니다. 그래서 예. 크게 차이가 없는데 아마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님의 이제 뭐랄까 좀 전제가 드러나 보여서 그런 것이 실제적으로는 과거하고 크게 차이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과거하고 크게 차이가 없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죠? 당대표가 네. 정권을 갖는 과거를 말씀하십니까? 공천에서? 예전에도 이제 과거에 최고위원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공천심사위원회가 있고. 그런데 이제 선거에 관한 여러 가지 권한들을 최고위원회에다가 위임을 많이 했습니다. 선거를 한두 달 앞두고는. 네. 아, 그런 과거. 그래서 네. 결국은 네네, 그렇죠. 지금 최고위원회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이 비대위고 그 비대위 네네. 대표가 김종인 대표이기 때문에 네. 결국 그렇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예. 자, 어떻게 20% 컷오프 일부는 구제되는 거예요? 컷오프 되는 의원들? 지금 뭐 당규 일부를 이제 고칠 수 있는 권한이 비상대책위원회로 넘어와 있긴 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20%가 굉장히 좀 기계적이었다 이런 의견이 많습니다. 예.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아직 결정된 바는 없지만 뭐 예. 충분히 논의를 할 수 있는 단계는 됐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네. 자, 지금 말이에요. 전정희 의원 탈당을 했고요. 네. 근데 이 탈당한 전정희 의원이나 송호창 의원, 박지원 의원이 국민의당에 참여할 거다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네, 하여튼 그분들하고 직접 저는 만나보질 않아서 예. 말하고 답변드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만은 예. 개인의 선택이라서 저희들이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호남, 특히 광주 전남이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는데 박지원 의원이 국민의당에 가면은 이게 조금 또 바뀌어지지 않나? 네, 그래서 저희들이 뭐 우려가 큽니다만은 박지원 의원께서는 그동안에 이제 통합을 주장하시면서 예. 중간지대에 무소속으로 하시겠다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 쉽게 옮기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만 예. 보도들은 뭐 옮길 것 같다고 하는데 예. 하여튼 저희들이 많이 옮긴다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도 생각합니다. 지금 광주 지역의 전략, 오늘 그 조선일보의 보도를 보면은요, 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요. 강기정 의원 공천 배제로 비계된 광주 북합에는 더민주를 탈당해 국민의당으로 간 김경진 변호사를 다시 데려오는 방안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당 와해 작전인 셈이다. 자, 어떻게 보십니까? 이 보도? 네, 저는 뭐 비대위원회에서 한 번도 그런 상황을 논의한 적은 없습니다. 저 자신도 그런 정보를 갖고 있지 않는데 예.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저는 뭐 확인할 수가 없는데요.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그런 논의는 뭐 저는 비대위원회에서 한 번도 하지 못했습니다. 예. 못했습니다. 네. 예. 근데 이게 와해 작전 막 이렇게 나오면은 이게 이제 너무 과도한 것 같은데요. 언론 해석이 예. 뭐 그렇게 뭐 이 선거판에서 그렇게 막 그렇게 쉽게 없지는 못할 것 같은데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근데 강기정 의원 같은 경우에 어떻게 그 전략 공천지가 된 거는 맞아요, 근데? 네, 뭐 거의 그렇게 이제 전략위원회에서 판단한 것 같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 강기정 의원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예. 더불어민주당 지키기 위해서 예. 누구보다도 앞장을 섰기 때문에 다소 여론이 나쁘다고 해서 뭐 쉽게 그렇게 한 데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조금은 뭐 동정보다도 좀 적절한가 하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예. 당연히 뭐 그런 의견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지금 결국은 이런 공천 과정이라는 것이 문재인 대표가 어떻게 추진했다고 그래야 되나? 만들어야 됐다고 네, 그러나? 이 네. 시스템 공천이라는 걸 내세우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이게 백제화됐다는 얘기도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당초에 이제 문재인 대표 계실 때 그런 혁신안들이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그 의도는 뭐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의도는 예. 뭔가 혁신을 해보겠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예. 그러나 이제 그 결과가 현실적으로 과연 적절한지는 이제 김종인 대표도 상당한 의문을 갖고 계시고 저희들도 막상 시스템을 적용해 보니까 현실을 좀 동떨어진 현실과 그런 결과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좀 정무적으로 정치적 판단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의원들이 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혁신안이 처음에 만든 분들은 이렇게 되리라고 예상을 아마 못했겠죠. 그런데 역시 정치란 건 사람이 하는 것이고 아무리 점수를 매겼다 하더라도 현실, 극히 현실을 다루는 게 정치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처음에 의도하고는 좀 다른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예. 좀 그래서 이번에 당무위원회에서 비대위원회에다 좀 권한을 부여하자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소 고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고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네. 건데 네. 그렇다면 김종인 대표 또 다른 측면이 뭐냐면 기존의 야당의 어떤 시각으로 봤을 때에는 감히 어떻게 얘기를 하지 못했던 측면을 당당히 얘기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 같은 것들이 총선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네, 저는 뭐 총선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동안에 우리 야당의 여러 가지 부정적인 측면도 적지 않았거든요. 예. 뭐 진영 논리에 함몰된다거나 예. 때로는 너무 이념에 가까운 투쟁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과감하게 태지를 바꿔야 된다. 소위 이제 경제 민생에 올인하자 하는 것들인데 김종인 대표가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과감한 지금 실행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보탬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선거에는 보탬이 될지 모르지만 선거에서 막 유권자들이 찍었는데 선거 끝나고 나서 김종인 대표가 딱 그만두고 다시 원위 취하면은 유권자들 황당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진 않을 겁니다. 이제 공천을 뭐 그런 쪽에 많이 지금 초점
초점을 맞추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예. 20대 들어오시는 의원들이 상당히 그 점에 인생 문제, 경제, 실제로 현실적인 특히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라 이념을 경제. 탈피한 말씀이시죠. 네, 네. 그래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아마 그런 취지에 맞게 공천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그래서 김종인 대표가 계속 총선 이후에도 당에 남아서 일정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선거에 오히려 더 상당히 그 유권자들에게 확신을 줄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런 뭐 의견도 저도 듣고 있습니다만은 김종인 대표께서는 내 임무는 총선을 승리로 이끄는 것 이상도 이하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건 이제 차후에 또 뭐 사정 변경이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당에서 요구하고 국민들이 요구하면 뭐 또 남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현재로서는 다른 그 얘기를 하지 않고 계시고 오직 총선 승리만을 목적으로 하고 그게 내 임무다 하시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그렇게 해야 또 진정성이 받아들여지죠. 아니, 총선 끝나고 대선도 있는데요. 뭐 여러 가지 직접 뭐 관여 않더라도 대선에 여러 가지 조언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또 총선에 승리해서 그 공이 크면 또 당에서 뭐 남아달라 요구할 수도 있고 국민들도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뭐 그런 사정을 감안하기에는 좀 어렵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네. 총선 승리 몇 석이 승리입니까? 저희들은 뭐 120석 정도 현재처럼. 네, 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우윤근 의원이었고요. 신윤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전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